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하던 거와는 조금 달리 원장님의 의대 재학 시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의대라는 곳이 예나 지금이나 선망의 대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봤고요. 원장님이 의대를 언제 입학을 하셨죠? 1980년 1980년대 입학했으니까 지금 42년 됐네요. 올해 되기는 했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의과 대학이라는 약학대가 있었는데 그 둘의 스케줄은 저희 스케줄이랑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저희들이 시험 기간일 때는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의과 대학은 이 스케줄이 많이 다른가요? 스케줄이 좀 다르죠. 시험 기간도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대학들보다는 좀 길고, 의과대학은 특히 또 시험을 치고 그 뒤에 또 재시험이 있습니다. 재시험이요? 시험을 쳤을 때 본 시험에서 이제 성적이 미달되는 경우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주로 재시험 기간이 걸리는데, 과목들이 많이 재시험에 걸리게 되면 방학 내에 재시험 치다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딴 친구들한테 이야기는 못해도 아는 친구가 의과대학 다니는데 방학 동안에 잘 안 보이면 재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조금 뭐 부끄러운 거였나요? 재시험을 친다는 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의과대학은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그 연도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를 못하는 경우는 또 한 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되고, 의과대학의 어찌 보면 특징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도 그거 한 과목 때문에 통과를 못해서 또 한 해 밑에 있다가 후배들하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한 번 또 재시험이라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다시 또 1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계절학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의과대학에서는 계절학기가 없고 재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당시는 뭐 계절학기라는 개념이 없었고, 저희들이 그걸 통과 못하면 내년에 그 과목이 개설되는 그 시기에 다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제가 좀 모르겠네요. 지금도 계절학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 지금도 계절학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 통과해야 되는 과목들은 무조건 3학년에 통과를 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안 되면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통과해야 또 동시에 실습을 하게 되고, 실습하고 나서는 또 인턴, 뭐 국가고시 치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들었던 이제 수많은 과목들 중에 제일 흥미가 있었던 과목이 있으셨을 거고, 하루도 나가기 싫었던 그런 과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 예과 2학년은, 예과 2년은 저는 뭐 부산대학 출신이니까 장정동에 있는 캠퍼스에서 2년을 하고, 그 중에서 2년 하는 과목 중에는 뭐 공통 과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계통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딱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과목들이 다 어려운데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물리화학이요? 과목 이름이 물리화학입니다. 네. 그래서 말해서 벌써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하고 화학을 뭐 교묘하게 섞은 건데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 지금도 그 시간 뭐 힘들게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과목이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과목이 가장 어려웠고, 임상 과목들이 그냥 비교적 괜찮고, 저는 또 영어 언어에 조금 그 당시 소질이 좀 있어서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 국어, 대학 영어들 언어 과목들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적성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적성 검사를 해보면 문과 성향이었거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의과대학을 오게 됐네요. 언어 그렇게 잘하시고 또 흥미도 있으시고 했는데 또 의과로 오신 건 굉장히 특이한 커리어 선택이시네요. 그 당시 제가 좀 이렇게 내가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제 주장이 조금 강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저희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의과대학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의과대학의 과목이 내추럴 사이언스, 순수 과목이라기보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응용과학이라서, 응용과학은 조금, 특히 의사는 좀 문과적인 성향이 좀 필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론이나 뭐 순수한 과학처럼 그런 것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과학을 이용해서 인체에 적용해서 질환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치료하는 거 이런 거는 문과적인 성향이 상당히 도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선택해서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지금도 환자를 이렇게 잘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어릴 때 꿈은 외교관이었거든요.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게 사실은 저 마음속에 있는 꿈이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말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과대학으로 왔는데 지금은 구현을 하지 않고 이게 의사라는 직업이 제가 있던 꿈하고 좀 틀리지만은 여러 면에서 제 적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의대 쪽으로 이제 돌아가자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공부도 힘들고 정말 스케줄도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우 생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에서 생활하는 친구 관계, 교우 관계는 조금 사실 틀립니다. 워낙 이 공부량이 많고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공부가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관계 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중심이 되는 친구들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이가 이제 폴리클이라고 공부 모임을 소그룹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짭니다. 보통 한 뭐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짜서 방학 동안에도 계속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다음 학기에 꼭 필요한 거 선행해서 공부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골학, 뼈에 대한 학문, 그다음에 근육학 그런 거는 굉장히 말이 좀 생소하고 라틴어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배한테 혼을 막 이렇게 맞아가면서 일주일 뭐 10일 정도 숙식 같이 하면서 합숙 훈련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서로 돈독해지는 관계가 또 이루어지고 가끔 잠시 또 틈을 내서 야외 놀러 가고 여행도 좀 다녔습니다. 진짜 민박집에 구멍 숭숭 뚫린 벌벌 떨고 입김 확 나오는 이런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 당시에는 통기타가 유행이었고 따로 요즘처럼 뭐 악보들이 없고 뭐 이렇게 노래방이 없었기 때문에 통기타 들고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놀고 요즘 유치원 아들도 안 하지만 대학생들이 그렇게 놀았습니다. 모닥불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은데. 예, 모닥불 피워놓고 놀고 놀아가면서 수건놀이도 하고 참 순수하게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순수하게 논 것 같아요. 물론 뭐 술도 좀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그거는 요즘도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과 대학생이라도 방학은 있었네요. 그래도. 예,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은 방학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대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방학이죠. 이렇게 뭐 제시 치면 제시다금 시간 다 보내고 방학이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다 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다음 학기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합숙해서 공부하는 수도 있고 넉넉하게 편한 방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팅도 많이 했었고 노른자 하나 딱 내일 몇 시에 보자 쪽지 붙여가지고 파전에 막걸리 선배는 그 서울 당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어쩌다가 교수님 좀 까다로웠죠. 지금은 뭐 진짜 상상도 못할 이거는 죽어도 내가 진짜 이과는 못하겠다 뭐 이런